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향후 인도량을 분석해보고 루시드와 페이팔 소식,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한 우려 섞인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시장을 잡기에는 부족한 이슈로 보입니다.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듯한데요. 새해 첫 주는 통계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새해 첫 주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11회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오를지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역대급 인도량으로 인해 13%나 급등했습니다. AMD도 4% 넘게 올랐으며 애플이 뉴욕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총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인텔도 3% 가까이 올랐는데 CES를 앞두고 신제품 발표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이제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는 68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나 피어 앤 그리드 수치를 보면 일정 주기로 다시 공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주기를 잘 확인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진 테슬라가 13%나 급등하며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2022년에 2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1월 3일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대라는 목표가 다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올해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1년 4분기 인도량인 30만 8천 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베를린과 텍사스의 기가팩토리는 기존에 있는 프레몬트와 상하이 공장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 능력을 지니도록 설계됐다면서 두 공장이 완전 가동된다면 300만 대에 근접한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 테슬라 인도량을 분석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매 분기마다 20% 이상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2년에는 보시다시피 197만 대 이상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인도할 때고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정상 가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여기 보이는 인도량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까지의 인도량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충분히 200만 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것이죠. 또한 보시다시피 웨드부시가 테슬라가 1800달러까지 간다고 타겟 주가를 발표한 것도 허황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참고로 2022년에는 최대 160만 대까지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4680 배터리팩, 추가 기가팩토리 건설,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 등 앞으로 호재들만 가득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일론 머스크 인터뷰 때 추가 기가팩토리 지역을 올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마 인도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테슬라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테슬라도 앞으로 중국만큼 커질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테슬라는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가진 호재가 가득합니다. 물론 그만큼 변동성이 계속 클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안정화되고 실제 생산량과 인도량으로 주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PER이 230에 달하기 때문이죠. 전기차 시대의 가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인도량이 증가하고 매출과 EPS가 증가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 PER이 100 아래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뱅크에서도 테슬라에 대해 좋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JP모건도 타겟 주가를 올렸는데 250달러에서 29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타겟 주가도 지금보다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암시하지만 테슬라가 도요타를 서서히 몰아내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이 볼 때는 지금은 엄청난 고평가라고 분석했지만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죠. 분석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 발표 이후 41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최소 8명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도 남았고 스타링크와의 협업, 슈퍼컴퓨터 등 앞으로의 테슬라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루시드도 어제 7%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금융회사 시티그룹이 루시드가 올해 더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며 시티그룹 선호 주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현재 모든 기관 중에서 루시드 타겟 주가를 가장 높은 $57로 발표했으며 미래 전기차 시장에 충분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압도적인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 그리고 곧 발표될 자율주행 기능까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루시드는 많은 양이 판매되지 않았고 앞으로 보급형 세단과 SUV, 그리고 사우디 공장 건설 등 충분히 상승 가능한 호재들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루시드 모터스와 사우디가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 내 자동차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루시드 모터스가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루시드의 락업 해제가 1월 19일이고 락업 해제 물량이 73%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페이팔 관련 소식입니다. BMO 캐피탈은 보고서를 통해 페이팔 전망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BMO 캐피탈은 페이팔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며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MO 캐피탈은 페이팔이 경제 환경이나 거시경제 동향 등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 및 순이익률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당장의 성장 우려는 여전하지만 내년과 그 이후 성장 전망이 두드러진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32명의 애널리스트 중 27명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12월 타겟 주가는 $269로 현재보다 38% 상승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거의 20%에 근접할 정도로 고성장하게 됩니다. 주가가 최근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페이팔을 계속 들고 있고 물려도 다른 주식과 달리 마음이 편한 주식이라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사상 최초로 $3조 돌파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찬사보다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적이지만 매출 증가가 둔화하는 등 제품 수명 주기가 길어지면서 경기 민감 사업에 내재한 위험에 애플이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9개월 만에 시총이 $1조 이상 늘었지만 사업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근 실적 발표 때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으며 아이폰 매출 및 5G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흐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지블 알파의 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회계년도에 아이폰 판매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회계년도에서는 24%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석기관 팩트셋은 애플 매출이 향후 3년간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5대 대형 기술주 중 가장 낮은 전망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관들과 뉴스들은 틀린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의 뉴스를 보실 때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애플의 성장성은 지금 당장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메타버스와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플은 이미 하드웨어를 꽉 잡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함에 있어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해 나갈지 애플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